어저께 제가 우리 울산서 오신 선생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를 느꼈는가 하면 몸은 견뎌주는데 마음이 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암 환자처럼 죽을 병도 아니고 근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위축되고 이제 저 상태가 심하면 이제 우울증도 오겠죠. 여러 가지 올 수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좀 질병의 치료와 회복에 마음이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근데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본 적이 없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신도 안 보이고, 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데, 마음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든지 뭐든지 하면은, 우리가 권투를 할 때도 보면, 싸우기 전에 서로 뭐가 불꽃이 튑니까? 눈이 막 불꽃이 튀어요. 이미 심리전에 져버리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부터 좀 힘을 얻게 해야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전파처럼 목소리처럼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공중에 둥 떠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이제 어떻게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 보면은 암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돼서 계속 전화가 와요. 약이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을 다스려주고 안정만 시켜줘도 가장 고맙다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마음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존재하는 유형적인 실체와 소리나 냄새처럼 무형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피아노 소리 있죠. 피아노 소리. 치면 소리가 나는데 피아노와 피아노 소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소리가 제 음이 안 나면은 보이지 않는 소리를 고칩니까? 소리가 나오는 피아노 선을 조율합니까? 피아노 선을 조율해요. 라디오가 소리가 안 나면은 소리를 고치는 게 아니고 기계를 고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초조하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쳐야 될까요? 마음이 나오는 몸이 고쳐져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뭔지를 우리가 몸에서 이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프면 느낌이 어디에 갑니까? 허리가 손이 가지 그죠?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가요. 소화가 안 되면 위장에 소리가 가요. 음식이 참 맛있다 할 때 그 감각은 어디서 느낍니까? 혀에서 느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럴 때 그 마음의 느낌은 어디에서 느낄까요?
아, 마음이야, 이럽니까? 아, 마음이야, 이럽니까? 아니면, 마음이야, 가슴에 손이 갑니까? 가슴에 손이 가요. 그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마음과 가슴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다, 가슴을 내다, 이제 같이 쓰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격이 좀 삐딱하고 고약한 사람을 보면, 마음보를 바꾸라는 소리가 신보따리를 좀 바꾸라 이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달고 짜고 맵고 신맛을 혀가 이렇게 잘 감지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심장 있죠, 심장. 이 심장은 좌우의 심방과 심실, 심장에 영향을 주는 큰 관상혈관에 혀보다 더 섬세한 감각 수용기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생명되는 피의 흐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몸을 돌다가 심장을 지나갈 때 심장 내벽을 이렇게 딱 터치해요. 그러면 이것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두뇌에 전달되는 게 마음의 상태예요. 음식을 딱 입에 댔을 때 그 달고 맵고 짠맛을 신경을 통해서 두뇌가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마음이란 것은 뭔가 하면 피의 성질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집안들이 똑같은 성질을 내면 그 집은 뭐가 그래 이런 소리 안 합니까? 그 집은 피가 그래 이런 얘기한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신문고라는 게 있었어요. 성 밖의 백성들이 너무 억울하면은 그 임금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뭘 칩니까? 밖에서 막 북을 쳐. 그러면 임금이 듣고 야 누군지 불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사람은 이게 심장이라 그러면 돼지는 심장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우리 왜 하도 속썩이면 누구 뭐 지르나 그래요? 염장 지르나. 그 염자가 소금 염자가 아니고 생각 염자예요. 그래서 돼지 심장이라 안 그러고 돼지 염통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심장은 피가 두들기는 신문과 같은 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는 걸 알려줘요. 또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게 되면은 가슴이 울림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감격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심금을 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마음 심자에 검은고 금자예요. 다시 말하면 심장은 피가 연주하는 검은고 악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전체가 피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피는 눈도 코도 귀도 없어요. 근데 얘들은 파장으로 두들겨줘요. 사람이 왜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 있죠. 마음이 돌아버렸으면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안정시키는가요? 아니면 피 속에다 안정제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안정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치과 가면 이빨 빼거나 뭐 치료할 때 마취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안정제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심장의 감각 수용기를 마비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막 미쳐서 정신없이 날뛰던 사람이 피 속에 안정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푹 쳐져 버려요.
우리가 마취하면 이 감각을 잃어버리듯이.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남성과 달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리가 할 때 되면 혈액 속에 호르몬의 언밸런스가 와요. 그럴 때 되면 막 이유 없이 짜증내고 성질내고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보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여자는 사랑받기는 생겨도 도저히 이해받기는 안 생겼다. 예, 사랑받기는 생겼는데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이 딱 혈액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심장의 감각을 자극해서 환각을 느껴요. 본드를 흡입해도 그렇고 부탕가스도 그렇고. 그렇다면 결국은 마음이란 뭘까? 이 세상에 몸이 없는 영이란 건 과학이 찾아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창조의 엿새 동안 개체가 없는 마음이나 영을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은 피의 성질입니다. 피가 내가 정말 죽겠다고 싶으면은 이 심장의 감각 수용기를 두들겨요. 야, 산소도 좀 집어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좀 다고.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만 여줘. 우리 저 선생님이 가족 중에 이제 비만 때문에 왔다 그랬는데, 피에 만족을 줘버리면요, 더 이상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만족이 뭔가 하면 젖먹이 아이가 계속 엄마 젖을 빨다가 젖꼭지 딱 빼고 큰 대자로 누워 자는 게 만족이에요. 근데 만족은 뭐의 만족이냐? 피의 만족. 피는 음식과 공기와 수면으로 만족을 해요. 근데 사람은 뭔가 욕구가 있으면 피의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 욕구를 성적인 걸로 만족하려고 하고, 음식으로, 잘못된 음식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어떤 일로 만족하려고 하고, 명예로 만족하려고 하고. 만족이 옵니까? 9,900억 가진 사람이 만족할까요? 얼마 채우려고 할까요? 1조 원을 채우려고 하죠. 돈이 피의 만족을 못 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몸에 합당한 음식이 들어가고 바른 생활이 되면은 피가 만족을 얻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제 사는 삶은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피의 만족을 줘버리죠. 피의 만족.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건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 다들 그 생각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뇌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은 피가 불안하고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피가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첫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가 부족할 때. 그러면 산소 부족의 제일 큰 원인이 뭘까요? 저녁 먹는 거예요. 왜 산소 부족의 1번지가 저녁 먹는 걸까요? 이거 보이죠? 폐입니다. 양쪽이 폐인데 폐의 넓이가 20평 아파트 넓이만 해요.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5억 개 돼요. 그 밑에 가로 놓인 막이 상하로 움직이는 게 횡격막입니다. 폐가 산소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횡격막이 풀무지를 해야 산소가 들어와요. 근데 이 횡격막 밑에 바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밥통이 있어요. 위장이. 근데 문제는 이 위장은 해가 지면 일을 안 해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금방 밥 먹고
배부를 때 뛰면 잘 뜁니까? 숨이 차요. 왜 그럴까요? 이게 횡격막이 상하로 풀무지를 해야 되는데 위에 음식이 꽉 차서 압박이 돼 보니까 호흡이 안 돼요. 그러면 마른 미역이라든지 마른 고사리 같은 거 물에 여면은 부피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렇죠. 밤에 위는 서 있는 데다가 저녁에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면 위에서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불어가지고 팽창이 돼가지고 횡격막 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가 못 들어올까요? 산소가 안 돼요. 그러면 아침에 하면 우울증 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 원인이 왜 올까요? 저녁 먹어서 산소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절대로 우리 선생님 저녁은 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험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루만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느껴지느냐? 산소가 충분할 때 첫째 증세, 충분하지 않을 때 첫째 증세.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는 머릿속에 하루 종일 이상한 잡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잡생각이 돌아. 산소가 충분하면요. 생각을 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되고 걱정이 없어져. 우리 인생사에 걱정,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잘 해오던 게 이제는 막 그런 게 싫고 스트레스가 되고 정신적인 압박이 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산소 부족. 산소 부족일 때 피에 산소가 부족하면 피는 죽어버리거든요.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얘들이 신호를 보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산소 부족일 때 증세는 자고 일어나서 입이 마르면 산소 부족이에요. 소주 있죠. 세상 사람들 소주 먹고 새벽에 뭐 많이 마십니까? 왜 그럴까요? 소주가 알코올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공유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걸 태운이라고 몸에 산소를 다 고갈시켜버려서 산소가 부족하면 입이 말라요. 그래서 금방 뭐 산소가 호흡한다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꼭 내신 닭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찬물 그냥 주전자에 부어가지고 주전자 꼭지제로 마시잖아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우울증이 와버려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내가 왜 사나 싶고 사실은 암보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절대로 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잔인한 친절은 늦은 저녁을 줍니다. 아마 부인이 저녁마다 남편에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준다면은 흥신소 연락해서 뒷조사 해볼 필요 있어요. 왜? 늦은 저녁은 요사의 지름길이에요. 일찍 죽는 것에 대한 가장 유일한 방법이 저녁 많이 먹는 거예요. 웃다가 죽어버려요. 심장에 그 먹은 음식에 콜레스테롤 끼어가지고 막혀버리면 심장병은 웃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굉장한 식욕에 대한 욕구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엔진 속에 휘발유하고 산소가 들어가서 완전 연소가 돼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 몸은 두 개를 동시에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통증과 열을 느끼는 신경이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암 중에서 췌장암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마약 패치로도 안 들어요. 그럼 여기 췌장암 환자 오는 분들 보면은 배를 걷어보면요. 전부 완전 화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수건을 대고 다리 밑에 찢어 잠시 고통을 내주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과 열이 동일한 라인을 타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뭐 뜨거운 걸 10분 한다든지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음식을 달라는 신호하고
공기를 달라는 신호가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막 먹고 싶은 거 기억합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독소를 태우기 위해서 산소가 고갈되고 나니까 산소 달라는 신호가 식욕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뭘로 풀어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막 이런 양푸에다 막 식은 밥 부가지고 막 비벼가지고는 뭐 계속. 그러니까 뭐 부족해요? 산소 부족.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비만은 산소 부족하고 미네랄 부족일 때요. 이제 영양소 중에 광물이 부족할 때 이제 호르몬 대사를 위해서 그 음식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광물을 달라는 신호인데 그것을 이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비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물은 자연계에 한 90여 종, 금, 은동, 아연, 구리가 있겠죠. 가장 골고루 들어있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천일염을 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은 소금을 안 주면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일 경우에 내가 광물이 부족한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뭐 생리통이 있다든지 생리 때가 되면 뭔가 좀 불안하다든지 이러면 거의 미네랄 부족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미네랄은 타서 재가 돼야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볶음국식이나 볶음국식으로 만든 떡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시대에 왜 자꾸 그 광물 얘기를 하느냐. 3, 40년 전에 나무를 떼서 밥해 먹고 그 재가 농토에 가서 우리가 그 재 속에 미네랄을 환원시켜 먹을 때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뭐 애들 너무너무 잘 낳았어요. 젖도 잘 나오고. 근데 이 시대에는 농촌 인구도 거의 없고 시골에서도 전기 밥솥에 밥해 먹고 석유 난방하지 나무 떼서 난방한 집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농토에 재가 가는 집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거의 광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미네랄이기 때문에 볶음국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나무에 흐르는 수액이 나무도 자라고 잎도 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 맺듯이 피는 몸과 정신과 마음을 다 주관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건강은 뭐 어디가 아프면 거기 약이다 이런데 이 방법은 무슨 병이든 어디가 아프든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파트가 뭔가? 우리가 할 파트는 요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씹어서 삼키는 것까지만 내 의지지. 위장이 움직이고 장으로 내려가고 대변을 보고 음식이 피가 되고 소화되고 살이 되고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더라도 항상 이것은 건강에 좋아. 이것은 영양이 많아. 영양이 많은 걸로 따지면은 뭐 피가 가장 고영양이겠죠. 뭐 선짓국을 매일 먹어야 되겠죠. 비타민 B가 많은 게 좋아. 그러면 돼지고기가 비타민이 제일 많아요. 그럼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파동이 맞아서 교감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음이 잘 맞으면은 사이가 좋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좋은 파장을 낼 수 있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몸과만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변을 볼 때요. 대변을 하루에 한 250g 정도 보면은 대변 무게의 3분의 1이 미생물이에요. 한 500개 좀 100점 아니에요. 실제로 음식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은 뭐냐면 우리 단식하는 사람들 숙변 나온다 그죠? 숙변. 근데 실제로 이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대장 주름에 숙변 낀 게 없어요.
근데 굶으면 뭐가 나와요? 숙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싸워요. 어떤 사람은 숙변이 있다고 싸우고 봐라 대변이 나오잖아요. 자, 장 내시경 들다 봐라 숙변이 있는가? 매일 싸워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이제 하루 우리 몸에서 제가 어제 오후에 얘기 드렸죠. 하루에 죽어나가는 내 몸의 고기가 최하 600g에서 1kg.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인데요. 이 소화기관의 안쪽의 상피세포도 계속 죽고 계속 제수해요. 근데 내 몸에서 소화기관에서 하룻밤에 죽어나가는 고기가 7, 80g.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단식을 했을 때 소화기관에 죽은 단백질, 죽 썩은 것이 시커먼 게 그게 뭐예요? 숙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이 3분의 1이고 내 몸에 죽은 고기가 3분의 1이고 그럼 매일 고기 안 먹어도 뭐 먹고 있는 거예요? 매일 고기 먹고 있어요. 어떤 고기요? 매일 우리가 인육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분의 1 되는 이게 미생물들이 대장에서 이걸 발효를 시켜요. 우리 몸만 코드가 맞아 되는 게 아니고 발효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뭐 영화도 보면 이제 목장 있잖아요. 목장. 양을 키운다든지 소를 키우면 목장 주인은 그 양떼를 키우면 그냥 키웁니까? 아니면 양에게서 얻는 게 있습니까? 가죽도 얻고 고기도 얻고 젖도 얻어 그지요. 공생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공생. 콩은 공생을 해요. 콩이파리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해서 전분질은 만들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 전분질을 만들어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콩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딱 살면서 콩하고 계약서를 써요. 야, 너 그 광합성한 전분질 뭐 할 거니? 아, 글쎄 쓸 데가 없어. 너는 뭘 원한대? 나는 단백질을 원해. 야, 그럼 우리 계약서 쓰자. 나는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해서 단백질을 잘 만드는데 나는 네가 광합성을 한 전분질이 없으면 난 살지를 못해. 그래서 콩잎은 광합성한 전분질을 뿌리혹 박테리아에 주고 뿌리혹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줘요? 콩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미와 진딧물이 공생을 합니다. 진딧물 똥구멍에서 뭐가 나온지 압니까? 설탕물이 나옵니다. 개미가 그걸 계속 빨아먹고 근데 진딧물은 이동 능력이 없어요. 개미가 진딧물을 계속 날라주고 옮겨주고 요즘같이 이제 추워지면은 진딧물 알을 어디로 가져가요? 개미 굴 속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겨울 내에 잘 보관했다가 아침이면 봄 되면 내놔가지고 번식시켜가지고 또 같이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장에 500여 종, 100조 마리의 다양한 미생물과 공생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 아니고 내 장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먹거리를 줘야 돼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누에가 콩을 주면 먹습니까? 누에는 뽕잎만 줘야 돼요. 송충이는요. 솔잎만 줘요. 당나귀는 마른 풀만 주면 최하 40년에서 60년을 사는데 내가 좋아하거든 통밀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린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 입에 맞는 것이 아니고 양을 치면 양이 원하는 먹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장에 있는 미생물은 유일하게 곡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식을 잘 먹으면 저 선생님 말대로 막 변이 좋아져 버려요. 얘들이 음식을 발효할 때 여기서 엄청난 열이 납니다. 6, 70도. 그래서 이게 열이 나니까 추울 때 우리가 손가락이 굽어 잘 안 움직이지요. 이러면 변비가 와요. 장이 못 움직이니까. 얘들이 발효를 해서 열을 내주니까 배가 따뜻하니까 장이 어떻게 돼요? 잘 움직여주겠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비타민 K도 만들고, 비타민 B12도 만들고, 면역물질, 생명물질, 항암제, 여기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설이 있잖아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똥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똥뱀으로. 네, 배심으로. 네, 밥을 잘 먹어야 이 배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되게 광해라는 영화 다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은 임금님 똥을 어떻게 합니까? 궁중 내의원들이요. 그걸 받아가지고 색깔도 보고 맛도 보고 냄새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똥은 싸러 가지만 대변은 보러 가잖아. 그죠? 자, 여러분. 이 위에 자가 똥시자예요. 똥시자. 똥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쌀미자가 있어요. 쌀미자. 밑에 거는요. 이게 똥분자예요. 거기도 쌀미자가 들어가요. 예. 우리가 기운을 차려야 된다 그러잖아. 그죠? 위에 자가 기운 기자예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쌀미자. 근데 쌀은 쌀인데 흰쌀을 무슨 쌀이라 그럽니까? 흰쌀을 붙여놓으면 이 찌꺼기 박자예요. 미네랄이 없는 쌀은 뭐예요? 찌꺼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타서 재가 되면 이게 회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 회분이 오늘날 모자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까지는 뭐가 뭐에 좋다 그랬다면은 이제부터는 몸이 원하는 음식. 내가 지금 100조 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미생물 목장을 운영하면서 그 먹이를 똑바로 안 주고 사니까 이게 됩니까? 얘들이 그냥 죽어버리고 망가져버리니까 변이 썩고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치 혓바닥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흡수되는 영양분은 당분뿐입니다. 주로 이게 12장에서 대량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약이 과해가지고 저혈당이 오면 뭘 먹습니까? 사탕이고 초콜릿을 먹으면 금방 깨어나요. 근데 이 당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되고 이게 너무 심하면은 최종 수단이 뭔지 아세요? 12장을 잘라내버려요. 근데 문제는 12장을 잘라버리면은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돼서 늘 혈색이 없고 사람이 좀 어지럽고 그런 증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영양은 소장과 대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밥 먹고 식곤증이 오면은 졸리죠? 피가 다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갔어요. 그 위가 일할 때는 온몸의 피가 다 위로 와서 아랫배의 피도 다 위로 와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잘 때 유일하게 일하는 기관은 대장뿐이에요. 소장과 대장. 그러면은 저녁을 먹어서 위를 일하게 해버리면 대장이 일할 수 있을까요? 영양 흡수가 될까요? 안 돼요. 이 피가 위로 가기 때문에. 그 증거로 저녁 먹는 사람은 아랫배가 다 차요. 설사가 왜 날까요? 변비가 왜 올까요? 배가 찼어요. 저녁을 굶으면 아침에 변이 모양을 딱 갖춰버리고 열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굶어줘야 아침, 점심 먹은 게 장에 내려가서 흡수가 되는데 계속 먹으면은 위만 일하게 하니까 위에서 뭐만 흡수될까요? 당만 흡수돼요. 그럼 이 당분은 뭐가 될까요? 이 당분이 곡식이 메가당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엔요, 기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곡식도 탄소고 설탕, 포도당, 지방이 가장 고농축 탄소입니다. 최종적으로 저녁에 음식을 먹고 계속 위만 움직이면 당분을 계속 흡수하다 보니까 이 당을 농축당으로 글리코겐 상태로 간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250g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이 되면은 이 당을 가장 농축시켜가지고 혈관에다 붙이든지, 배에다 붙이든지, 심장의 관상혈관에 붙이든지 붙여버려요. 그러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복부 비만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만일 저녁을 안 먹는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배가 고픈 이유는 여기 이렇게 불을 켜놨었다가 옛날에 전기 사정이 안 좋을 때 뭐 에어컨 같은 거 대량으로 돌려버리면 이 불이 밝아질까요? 흐려질까요? 흐리잖아, 그죠? 우리 몸은 에너지가 약해가지고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면 밥 먹으면 소화돼요? 안 돼요. 왜요? 신경 쓰면 한번 소화 안 된다고 그래요. 위를 움직일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또 시골 사람들이 왜 위장병이 많을까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막 허기지니까 금방 들어오자마자 밥 먹으면 다 채워버려. 열이 있을 때는 와서 씻고 좀 된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그 반면에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너무 급하게 막 가서 운동하고 뛰면 이게 또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음악처럼 리듬을 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던 사람이 저녁을 딱 끊으면은 내 몸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야, 우리 주인이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왜? 야, 평생 먹던 저녁을 안 먹는다. 아이, 그래, 야, 어떡할래? 야, 우리 지금 뭐, 여기저기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음식 안 들어올 때 우리 집안 청소나 좀 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담배떡, 술떡, 짜장면떡, 라면떡 막 빼요. 빼면 이게 빠져나갈 때 곧바로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전부 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간에서 해독하고 폐로 빠지고 피부로 빠지고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들이 피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뇌를 지날 때 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맛을 느끼는 미각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니코틴이 빠지면서 딱 건드리면 뭐가 피우고 싶을까요? 담배가 피우고 싶고, 알코올이 빠지면서 건드리면 술이 마시고 싶고, 짜장면 떡이 빠지면서 건드리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돼지고기가 빠지면서 건드리면 돼지고기 먹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다가 안 먹으면 어떻다 그래요? 허하고 막 어지럽다 그지? 왜요? 고기 독이 빠질 때 그 독에 취해가지고 어지럽고 먹고 싶고 막 짜증나고 성질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 몸이 음식에 영양을 요구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독소를 빼는 과정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허기증이 있고 현기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저녁을 안 먹어서 뭐가 먹고 싶고 잠이 안 오고 막 흥분되고 이거는 독소가 빠질 때 나타나는 현기증인데 우리는 그 순간을 내 몸이 음식을 요구하는 허기증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 독소를 제일 잘 빼는 게 산소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이제 독소를 뺄 때 미네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소금물, 커피 말고 소금물 10개 타서 좀 한 잔 마시고 밖에 나가서 한참 걷고 들어오면 식욕이 싹 다. 공기 탁한데 앉아있으면요. 안 먹고 절대 못 빼요. 텔레비 보면서 그거 못 참아요. 아니면 찬물 샤워를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한번 피를 확 돌려서 빼버리든가. 저는 그렇게 해서 딱 자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에 야, 내가 어젯밤에 안 썩은 게 정말 맞았어.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경험이라고요. 이제까지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전부 이론으로. 아니, 몸이 경험의 책이지 이론의 책이 아닌데 이론만 다 논란이 됐지 탁상 공론이었지 경험이 없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해서 항상 가장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잠자는 모든 생활들이 그걸 계속 역행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가 좋다고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줘보자. 두 끼 먹고 저녁 굶고 먹어서 무슨 영양이 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수면을 통해서 인체가 회복되니까 일찍 자면 스스로 회복된다니까 일찍 잠이나 자주 자고 그래버리면 하루만 지나도 달라. 우리 선생님 저녁 굶고 은을 차면은요 이 몸에서 나오는 모든 나쁜 파장을 제일 잘 막아주는 게 은이에요. 그래서 은 비쌉니까? 은 목걸이 팔찌 발찌 다 해버리세요. 안경도 은퇴 안경 하시고 그래 딱 하고 하면 제가 봐서는 2, 3일 일주일도 안 가서 마음도 편하고 몸도 밝아지고 정신도 뻥 뚫리듯이 가벼워지다. 문제는 이제 몸에 쌓인 게 많다면은 밀어낼 때 잠시 이제 혼란이 오지만 그는 잠시고 금방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해서 칼을 댈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이 살리는 과정입니까? 죽이는 과정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통이 올 때 야, 내 몸이 지금 살아나는구나. 조금 더 견디자. 이렇게 인내만 좀 해주면 됩니다. 지금요. TV 광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험입니다. 보험 광고 왜 많이 할까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안하면 보험을 들어요. 아니 아파서 병 들어서 병원에 가도 해결했는데 보험이 해결해 주나요? 그냥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생활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내 장래의 노후 보험인 거예요. 건강만큼 좋은 보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병 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늦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은 요 정도에서 우리가 깨닫고 기회를 잡았다는 걸 감사하면서 하신다면 제가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어느 가정도 그래요.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고 다 짜증나는 삶이고 불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는 가정 파괴입니다. 근데 이 질병만큼 가정 파괴를 분명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밝다면 기분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게